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핵 능력과 미국의 극비 작전을 설명한 1급 비밀 문서를 갖고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면서 돈을 갈취한 혐의로 연방 기소될 위기에서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 같은 혐의로 뉴욕주 검찰에 의해 기소됩니다. 밀 rom니 등 온건한 공화당을 주지사로 선출해온 매사추세츠주의 공화당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인물을 주지사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본선에서 맞붙을 민주당 후보는 공개적인 레즈비언인 주 검찰총장입니다. 미국인 2명 가운데 1명 넘는 정도가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됩니다. 전례 없는 폭염과 홍수로 세계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미국에서는 그와 함께 진보 정책이 삐걱거리기도 합니다. 애플사는 1시간 뒤에 아이폰 14을 공개하고 브라질은 아이폰 14을 포함해서 건전지가 포함되지 않는 아이폰 판매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축구팀이 마침내 남녀 동등한 임금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어쩌면 지금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는 뉴스를 리뷰하지 못했습니다. 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을 초대하는 전통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빠뜨렸던 걸 복원하는 미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오늘의 미국을 방송을 할 때 그 뉴스가 미국의 현재 이 시간 방송의 탑 뉴스가 아니라도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적절한 탑 뉴스를 먼저 선택해서 보도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앞에 비슷한 성격의 아이템이 모두 이 시간 미국 케이블 뉴스, 방송의 뉴스니까 신문보다 빠르잖아요. 현재의 탑 뉴스입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서 지금 연방 수사국이 압수해간 그 같은 그 자료 여러 가지 그동안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다른 나라의 핵 능력도 포함됐고 그리고 미국은 어떠한 극비 작전을 쓰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1급 기밀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철저한 기밀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의 현재 행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담당자들도 잘 보지 못하는 정말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시니어 국가안보 관계자도 접근권이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메인주 소속의 무소속의 연방 상원 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는 연방 상원 의원이 100명이 있고 그 가운데서 50명은 현재 공화당이고 48명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말고 민주당과 같은 그 투표를 하고 있는 무소속이 2명이 있죠. 한 사람은 이제 버니 샌더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비선거에도 나왔었던 버몬트주의 상원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은 메인주 소속입니다. 저쪽 동북부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잖아요. 독립적이고 해서 그쪽 주에서 전부 2명이 무소속인데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그런 비밀 자료들을 가져갔을까? 요즘 이 같은 얘기는 팍스 뉴스에서도 많이 들리거든요. 어디다가 팔려고 그랬는가? 어쨌든 뭔가 필요한 때 쓰려고 그랬겠지? 왜 그 같은 기밀 자료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왜 넘기기를 거부했는가? 백악관에서 나가고 나서 1년 8개월 동안이나 넘기겠다고 약속하고 거부하니까 결국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플로리다주 남부 판사에 의해서 특별한 제3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가져간 것도 리뷰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가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갔고 FBI가 압수한 자료들이 이만저만한 기밀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무슨 아주 그 보수적인 연방 판사라든가 공화당 정치인들이 가입해 있는 그런 그룹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나서 상원의 인준이 필요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인준 받을 때는 거의 초당적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그 지지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12명이나 그래서 찬성 56대 반대 21로 통과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트럼프 스타일대로 뭐 판결을 내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메인주의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왜 그걸 가져갔는가. 그리고 오늘 또 뭐 많은 미국 바깥의 매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판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당적인 지지라고 부를 만큼의 인준표를 받아서 그 판사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판사가 제3자를 딱 그 자리에 앉혀놓고 리뷰하기 시작해야지 된다. 압수된 그 자료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기괴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권, 무슨 어떤 행정특권이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현재 행정부에 대해서 전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감안한 판결이다 해서 굉장히 기괴하다. 논리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어디부터 지적하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조지타운의 국가안보법 교수 전 미국의 법무장관 대행이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탑뉴스입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기밀 자료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리 이러저러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정보국에서는 이 지금 문서를 리뷰할 수 있다라고도 판사가 판결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심지어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힘이 빠졌으니까 그가 사임한 사람이 다시 기소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치인이 힘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때 가장 강하게 들고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민법이었습니다. 또 많은 한국 분들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벽을 지어 막아 멕시코로 오는 사람들을 막아 나쁜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흐려놓고 있어 라고 때로는 근거 없는 부분적으로 근거 있는 주장을 할 때 동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멕시코에 벽을 쌓는다 해서 백악관에서 첫 번째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아예 뭘 만들어서 We build wall, 우리가 벽을 짓는다, 장벽 건설 이런 식으로 돈을 걷어들여서 2,500만 달러를 사기 형식으로 걷어서 거의 거기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본인이 사치한 생활도 하고 이 사람 원래 돈도 무척 많은 사람이긴 해요. 스티브 배넌. 그래서 거의 연방 기소될 그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스티브 배넌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데 중추적인 사람이 스티브 배넌을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그 4명 가운데서 2명은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1명은 배심원들 뭐 불일치도 나오고 뭐가 그래서 결국은 무죄. 지금 4명 가운데서 2명은 유죄가 됐고, 그리고 스티브 배너는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대통령이 사면한 것은 연방에만 해당되지 주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50개 주로 만들어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역시 뉴욕주에서 이 스티브 배넌을 사기 혐의인 겁니다. 벽 짓는다고 돈을 모금해서 벽은 짓지 않고 그 돈 어디다 썼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어디에 썼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성명을 발표를 했죠, 오늘. 이 사람은 이제 의사당 사건에도 개입이 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출두해라, 소환장 받고 출두하지 않고 하니까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해서 10월 며칠이죠. 아무튼 선고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오늘 뉴욕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된 그 혐의에 대해서 본인을 기소를 한다. 이런 게 알려지자 선거를 60일을 앞두고 나를 기소한다고? 선거에 있어서 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잖아.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실패했었지?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본인이 사임됐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언급은 하지 않고 그때도 통하지 않았고 지금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 요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극적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2,500만 달러를 모은 것이 합법적으로 모았고 그 돈으로 정말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데 다 썼다. 쓸 예정이다. 계획표를 다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얘기하면 혐의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다만 나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똑같은 혐의로 본인은 몸통인데 깃털들은 유죄를 받거나 아니면 유죄를 인정을 하거나 하는데 몸통인 본인만 사면을 받고 나서 그 혐의에 대해서 이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나는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기소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보복이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이건 이제 정치가 굉장히 혼탁해지고 극단적일 때 많이 나오죠. 어느 나라에서나. 최근에 현대 몇십 년 사이에서는 별로 없었지만 왜냐하면 극단적인 지지층이 내가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나를 밀어줄 것이니까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나에게 좋게 해석을 해줄 테니까 이게 스티브 배넌 케이스고요. 어제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가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으면서도 주지사는 항상 사회적으로는 온건하고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인 사람을 뽑습니다. 공화당을 뽑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밋 럼니도 그렇고 지금 현 그 주지사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는 보수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좀 온건한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비선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향의 공화당 사업가인 크리스 다우티라는 후보를 제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야. 부정선거였어. 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제프 딜 전 하원 의원을 매사추세츠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공화당 유권자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선에서 겨룰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현재의 검찰총장인데 여성이고요. 공개적인 레즈비언입니다. 마우라 힐리거든요. 검찰총장.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온건한 공화당이 주지사를 해왔지만 밋 롬니뿐만이 아니라 윌리엄 웰드라든가 아니면 지금 더 유명한 찰리 베이커 공화당 주지사라든가 그런데 지금 너무 극단적인 공화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마우라 힐리가 이긴다면은 이건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변인 겁니다. 최초의 여자 주지사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최초의 공개적인 레즈비언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가 나왔던 곳에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어제 이 선거가 굉장히
주목이 된다고 하고요. 그만큼 공화당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 지금 닐 후보가 도난당한 선거다. 지난해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선거가 조작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인 월요일 밤에 내가 지지하는 이 후보는 철권으로 매사추세츠주를 통치할 검증된 파이터다. 검증된 정말 전투사다. 이렇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 매사추세츠주의 주민들이 선택하는 공화당 후보를 제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를 선택을 함으로써 민주당 후보가 매사추세츠에서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는 지금 봅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리버럴한 그런 동부의 주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레즈비언이고 여자 주지사를 한 번도 내놓지 않은 데서 이렇게 민주당 주지사가 나왔고, 또 하나 무슨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매사추세츠주에서 1958년 이후에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6명이 나왔었는데 주지사 선거에 다 떨어졌었대요. 그러니까 이 기록까지 만약에 이긴다면 갖게 되는 거고요. 매사추세츠가 아무리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화당 주지사를 뽑았다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한 이 딜 후보가 엘리자베스 워렌 현재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과 2018년도의 상원 선거에서 자그만치 24%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매사추세츠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을 선택했는데 33%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이긴 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주지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 하는 얘기고요. 그 밖에 어제 4원 이런 선거 많은데 일단 여기서 그 선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께서 어느 주에서 살고 계시든지 11월 선거에서 지금 네이 실버 538 여론조사 기구를 운영하는 네이 실버 씨가 공화당주에 사시건 민주당주에 사시건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반 이상이 투표용지 딱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야, 부정선거였어 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후보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렇게 볼 때 또 다른 그 수치로는 이번 선거가 2020년도 대통령 선거가 도난당한 선거야.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반복하는 공화당 후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529명이나 있대요. 적어도 주하고 연방 차원 선거에서 로컬은 제쳐놓고, 그리고 529명 가운데 195명은 완전히 바이든을 부정하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는 북부는 좀 드문드문 지도를 보니까 그러는데 남부 쪽으로 가면은 상당수로 이렇게 쭉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알라바마주, 그곳에서는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다 마찬가지네요. 오레곤주에서도 모든 주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믿는 공화당 후보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런 곳이 없는 곳도 있어요. 사실은 가장 좀 교육 수준이 높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주이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메인주라든가, 그러니까 무소속 상원 의원이 나오는 거죠. 또 버몬트주는 어떤가요? 버몬트주도 당연히 없죠. 그런 공화당 후보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네디컷도 마찬가지고 그런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런 그 공화당 후보들이 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1년 8개월 넘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그렇게 굴러가는 국가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인데도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의 영혼이 하나도 닫혀져 있지 않다, 다치지 않았다, 헐트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니 참 그것도 다시 생각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아주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안 들었으면 싶기도 하고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한데, 총체적으로 한번 딱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을 선정을 했습니다. 상상해 주세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릴까요? 기후변화와 홍수 폭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가까스로 어찌어찌하여서 지금 날씨는 더운데 정전되는 것을 많은 지역에서는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를 포함을 해서 부분적으로 정전이 된 그런 곳들도 있는데, 완전히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상상 초월의 폭염이기 때문에 110도 이상 올라갔던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으니까는요. 그리고 폭염 이전에는 켄터키 무슨 또 미주리주를 포함을 해서 홍수가 일어나서 얼마나 미국을 좀 황폐화시켰습니까? 그것은 기간이 한국에서의 그 홍수와 비슷한 그런 때였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제까지는 남가주도 정전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오늘은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전력량이 너무 더우니까 폭염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절전해라 4시부터 9시까지 이런 것도 있고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었답니다. 추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도 여러 가지로 마련을 했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는 다른 옆 동네에서 그 옆에 주에서 조금 가져다가 쓰고 돈 내고 가져다 쓰는 그런 계약들도 해놨고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추가 발전의 대부분은 천연가스로 하는 것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몇 년 동안 깨끗한 옵션을 찾겠죠. 이 깨끗한 옵션을 찾는데 계속 이렇게 전력이 많이 부족해지고 폭염 때문에 그리고 또 겨울에 얼마나 추울지 누가 알겠어요. 예전에는 캘리포니아주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해 겨울에 그랬지만 겨울에 요즘 털코트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는 완전한 그 청정 에너지 쪽으로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화석 에너지 우리 피하겠어 하는 캘리포니아주가 어쩌면 대통령까지도 바라보고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원대한 정책. 2035년이 되면은 가솔린 자동차는 새 차 가운데서는 하나도 없게 우리가 그렇게 목표로 한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력이 부족하면 또 이쪽에 집중을 해야지 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야심찬 진보적인 정책에도 의문을 이번에 정전만 어떻게 피해 본다면 하는 이 정도의 처지가 그 같은 의문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분명하게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 폭염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 온실가스가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면은 온실가스가 이렇게 많아서 한 3도에서 화씨로 7도 정도는 더 덥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인간이 적응하는 것은 적응하는 것이고 인간의 적응은 한계가 있고 적응하고 그것을 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올해는 데스밸리가 125도, 126도 그러다가 내년에 13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이렇게 견딜 만한 체력이 되는지 지금도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체력을 어떻게 못 하잖아요. 이렇게 더운 데서 계속 아주 시원하게 쉼터 없이 일하시면은 신장도 급격히 망가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기반 산업을 변화하는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지금의 형편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많이 그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는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한국이 조금 나았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무슨 그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분들이 숨지시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14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꼭 잡고 살아나가야지 되겠다는 의지로 버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 시차에 따라서 이거 다 나갔네? 바다로 다 빠져나갔네? 했더니 그렇지 않고 어떤 지역에 갇혀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지역은 그런 일들을 전에도 좀 당하고 해서 준비를 좀 해놨어요. 준비를 좀 해놔서 뭐도 쳐놓고 말하자면 벽도 쌓고 몇 미터 벽도 쌓고 해놨으면 그쪽에서는 물이 그 피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느 인근 하면은 그러면 그 물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다른 동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 대대적인 장치가 되는 건 아니죠. 통일된 그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국이 잘 안전하게 막아놨다 하면 그 갇혀 있는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대륙이 연결된 어디론가 가겠죠. 대륙이 아니라도 해양을 타고 가서 다른 대륙으로 사람이 발을 딛고 사는 그런 곳으로 가겠죠. 이게 지금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의 폭염과 산불 항상 같이 다니죠. 유럽의 산불, 아시아의 홍수. 그래서 올여름은 기후 위기가 극단적인 날씨를 생활의 그 일부로 했는데 뉴노멀로 했는데 뉴노멀이라는 말을 기자들은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문가들은 그걸 딱 그 고착화하기를 아직은 그렇게 꺼려하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최악의 피해는 파키스탄이잖아요. 오늘의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파키스탄은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답니다. 최소한 집계가 잘 안 되니까 최소한 홍수로 폭탄도 아니라 1,300명이 숨졌고 이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그게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견을 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더 예상하지 못하게 자주 더 극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홍수가 되었건 폭염이 되었건 그런 거. 파키스탄은 뭐 화씨 120도 이상의 기온 이런 폭염이 있고 나서 홍수가 일어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반대로 순서가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세계 많은 파키스탄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인도는 너무너무 더워서 인도가 얼마나 그 식량을 많이 그 만들어내요. 저도 인도 가게에 가서 자스민 쌀을 사다 먹는데 어제도 갔는데 해나도 사고 쌀도 사고 했는데 그 쌀의 수확량이 엄청 감소됐다고 수출량이 그럼 감소가 되죠. 먼저 국내에서 소비를 할 만한 것을 가지고 두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인도의 뭐 벵갈루루 하면은 기술의 수도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술의 수도가 뭐 가뭄, 폭염, 홍수로 인해서 직원들이 기술의 수도인 그곳에 있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 완전히 뭐 트랙터 타고 갔다고 하잖아요. 보트 타고 가고 트랙터 타고 가고 중국도 폭염과 가뭄 강이 말랐고 수력발전댐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가뭄이라서 그리고 이제 선박 같은 것도 차단시키고 유럽의 폭염 영국도 뭐 지금 뭐 104도 강이 말라버렸고 유럽 대륙 전역에 강이 말라버렸고 2차 대전에서 강이 말라가지고 2차 대전 때 침몰했던 선박을 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얼마나 그 크루즈, 작은 크루즈 산업이 발달했습니까? 이거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럽의 산불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까지 지금 8월 말입니다. 아니 8월 말이 아니라 9월 초네요. 9월하고도 지금 7일인가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거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이 불태웠습니다.
유럽의 산불이 지금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4월 달에 폭우도 대단했죠. 뭐 홍수 산사태 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졌고 하는데 이건 지난 한 200년의 역사와 비교를 아무리 해보려고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없답니다.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모든 게 다 이제 기후변화와 연관된 그런 일들이고요. 해서 조금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그 전에 하나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Institute at Brown for 환경과 사회를 위한 브라운 연구소의 소장인 킴 캅씨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서 인류가 지금 100년 이상을 산업화한다 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었죠. 그게 이제 이미 대기 중에 뭐 어디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극단적인 날씨를 주고 점점 더 앞으로도 많은 재난을 초래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helpless, 무기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리가 다 하기 전에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극단적인 이 같은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나마 이제 전체적으로 연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그것을 줄이는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 3천억 달러나 들어갔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산림 관리를 조금 잘하나. 그래서 산불 위험도 조금 줄이고 단단한 기반 시설을 만드는가. 이것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오토매티컬리 그 지난해보다 악화되진 않는다. 물론 그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지금 126도가 135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되지만 자연이 꼭 또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계절적인 패턴을 포함해서 기후변화와 무관한 요인도 날씨 영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막 섞여서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 가운데 또 하나는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참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데 뭐 어떤 그 기관 시설도 그렇고 등등. 그런데 사실은 이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지난 세기 동안에 막 산업화를 너무 많이 해서 세계의 이산화탄소를 뿜뿜뿜 뿜어낸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국가가 아닌데 그런 산업화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요즘 브라질도 그렇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미리 해놓은 그 일, 본인들이 돈 벌고 이득 벌고 했었던 그 부작용을 상당 부분을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그 득은 보지 못하고 해만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공평하다. 인생도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공평한 게 아니라 불공평하다.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항상 지구 온난화에는 최저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한국이건 미국이건 유럽이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이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맨 앞에 내세운다 한들 아무도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됐고요. 잠시 뒤에 애플은 항상 뉴스인데 애플과 연관된 브라질의 반응이 상당히 좀 새로웠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누가 민지 모르겠어요. 애플은 항상 왕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애플 처음 만든 스티브 잡스도 가고 스티브 잡스가 입었던 그 블랙 터들넥을 만든 일본 디자이너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면서 터들넥 입고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서 결국은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홈스가 새로운 재판을 지금 요구를 했네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뭔가를 발표한다 하면 항상 그 진 바지에 블루진에 검은 터들넥을 입고
사실은 그 이후에 팀 쿡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도 스티브 잡스 첫인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분쯤 남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0시에 본사가 있는 그곳에서 쿠퍼티노 본사에서 애플 14을 발표를 합니다. 애플 14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발전할 만큼 다 했잖아요. 뭐 카메라 기술 조금 좋다는 것과 살펴봤더니 하나 좀 새로운 것이 화면이 꺼지지를 않는데요. 그러고도 충분히 어떤 것이 절약이 되는가 보죠. 그런 것을 공개를 하는데 지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디죠? 백악관에 왔어요? 백악관에 왔는데 또 소리를 안 받아주고 있네요. 백악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말씀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아이폰 그 성공 자체가 애플의 핵심적인 그런 그 부분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AT&T라든가 아니면 버라이전과 같은 그런 회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애플 14이 판매가 되겠죠. 그런데 브라질에서요, 애플 14이 지금 충전기, 배터리가 아니라 제가 건전지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충전기 없는 아이폰 판매는 우리는 안 한다, 할 수 없다라고 명령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저는 애플의 아이폰을 7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언제부터 이게 그 충전기가 같이 안 됐었지 하는데 애플에서는 그런 뜻이죠. 이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지구 온난화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지구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애플은 이제 더 이상 그 충전기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브라질에서는 아니 그게 환경에 그다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은 아직까지 애플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그 충전기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가격이잖아요. 돈인데 같이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고 애플은 이미 쓰던 거 써도 되니까 늘 이거 새로운 모델을 발표도 또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럴 때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양쪽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충전기를 같이 주는 것은 그 모델은 조금 비싸게 받고 충전기가 없으면 조금 싸게 받고 하면 어떤가 하는데 그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브라질이 그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애플이라는 회사보다도 권력을 갖고 있네. 그리고 애플이 사실은 중국에도 조금 쩔쩔매고 있는 워낙에 시장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법무부 자체에서 애플 아이폰 12부터 아마 충전기가 안 나왔나 보죠. 최신 모델 판매를 전부 취소하고 애플에게 벌금도 내게 하고 그리고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은 모든 아이폰 모델 판매를 중단할 뿐만이 아니라 불만한 손님에게는 5,000헤알, 미국 돈으로 1,080달러를 지불해라. 이런 판결이 브라질에서는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여러 번 전해드렸었고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축구팀이요. 공식적으로 남녀 임금을 동등하게 한다 하는 그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1년 동안 아주 본격적인 임금 투쟁이죠. 투쟁이었습니다. 투쟁 맞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나 여자라고 적게 받아야 돼? 그러면 아니 뭐 여자 축구 많이 안 보잖아. 돈이 안 붙잖아. 광고가 안 붙잖아.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두 남자와 여자 선수 2028년까지 상업적으로 뭐 이익을 본 모든 것, 월드컵 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똑같은 경제적인 조건을 통해서 똑같은 돈을 보장을 한다 하는 것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의 미국에서 한가하면 이런 내용 많이 전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텔레비전에 부시 얼굴도 보이고 로라 부시 얼굴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방송에서 좀 뉴스를 할 때 소프트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부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을 방문을 했는데 원래 이 방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방문을 했었어야지만 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전통을 깼기 때문에 못 갔고 오늘 간 겁니다. 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백악관에서 4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전직 대통령이 돼서 초상화를 그리잖아요. 와이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퍼스트 레이디도 그렇고 그리고 그 초상화가 다 완성이 돼서 새 집주인이 들어와서 그 새 집주인이 초대를 해서 전직 대통령의 초상화를 딱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거죠. 미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직접 초대까지 하는 것은 1978년부터 시작했고 바이든화 자체는 뭐 조지 워싱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넘겨져서 바이든 대통령에까지 와서 오늘에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백악관에서 이 초상화가 공개됐어야지 될 그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늘 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대통령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사진 찍으면 이상하잖아요. 좀 너무 어색하고 남이 안 봤으면 좋겠고 너무 자신 있으신 분들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결점이 보이죠. 본인의 대통령들도 대체로 그랬다는 것을 조금 전해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초상화 그리는 것 자체는 비영리 단체가 돈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아티스트 자체는 대통령 그리고 와이프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1902년도에 그 테오도르 루스벨트는요, 프랑스 작가가 그린 초상화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벽장 속에다가 가둬놨다가 나중에 본인을 더 좀 마초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초상화로 바꿨다고 하고요. 린든 B 존슨 대통령도 역시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뭔가를 바꿨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할 때쯤 그리는데 그때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복잡했잖아요. 해서 집무실에 앉아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했고 그리고 지미 카러의 요청에 따라서 와이프인 로잘린 백악관 초상화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레이건은 퇴임할 때 낸시 레이건이잖아요. 빨간색 너무너무 본인의 초상화 좋아했는데 레이건 와이프가 볼 때 남편의 뭐 눈빛이 반짝거림이 덜하다던가요. 그래서 결국은 고치고 다시 그리고 했었고 아버지 부시는 클린턴 대통령이 초대를 했잖아요. 초대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뭐 와이프가 만족하지 않는 바브라 부시가 만족하지 않아서 초상화를 다시 그렸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제 그 뭐 빌 클린턴 대통령 초상화를 초대를 해서 공개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굉장한 덕담을 주고받았고 오바마 부부는 아들 부시 대통령의 초상화를 초대를 해서 이제 덕담을 주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시 대통령은 또 아버지의 초상화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압도당해서 너무 아주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바마가 그때 이제 그 현 대통령으로서 전 대통령을 초대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직은 그런 차이를 초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대하지 않은 거죠. 오늘의 미국은 피부과학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언젠가 이렇게 뭐 4년을 건너뛰더라도 하기는 하게 되기는 하게 되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